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급 통변반 영성 명리반이죠. 오늘 3강 진행하도록 할게요. 요즘 현대사회는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이 명리학의 적용 역시도 이 과거의 전통사회라고 하는 운영체계에다가 놓고 명리학을 보지 말고 요즘 현대사회의 기준에 맞는 영성과 의식의 수준에 맞게 명리학을 접목시키는 게 좋겠다. 이게 전통시대의 환경 속에 설치한 명리학 프로그램은 한계가 분명해서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생겨. 근데도 명리학이 퍼지는 이유는 그래도 꽤 맞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인즉슨 전통사회의 기준에 맞춘 명리학을 접목을 시키면 10명 중에 서너 명 정도 맞아요. 10명 중에 5, 6명 안 맞아. 그러면 안 맞는 사람들은 명리를 좀 하다가 안 배워. 그리고 이거 사주 맞구나 하고는 사주를 배워. 이렇게 되면은 사주 명리학이 그들만의 학문, 그들만의 리그, 일부 맞는 사람에게만 통용되고 안 맞는 사람에게는 안 맞는 학문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명리학을 현대적 영성학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이 명리학 프로그램이 돌아가게끔 저하고 함께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하고 영성학이 어떤 것이고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인류의 지혜와 지식과 정보와 어떤 깨어난 사람들의 수많은 의견들이 모아져서 만들어진 이 현대의 영성학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분의 사주입니다. 자, 이 사주를 놓고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봐요. 자, 요 사주를 가지고 전통사회적 해석과 현대 영성적 해석으로 다룰 때 어떻게 메시지가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경술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이시죠. 기본적으로 이 전통사회적 해석에서는 특징이 뭐냐 하면 아주 강력하게 중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중화가 안 된 사주는 나쁜 사주. 그래서 중화가 안 된 사주는 그 빠진 글자나 부족한 글자를 채워야지만 너의 인생이 풀린다. 그리고 그게 채워지는 시기에 너가 잘 된다. 라는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 전통사회적 관점이에요. 일단 전통사회적 관점인 기존 명리관법으로 보면 이 사주가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면, 자, 여자분이신데 사주를 보면 요거 다 뭐예요? 요거 다 뭐? 요거 화토죠, 화토. 오술합, 사오미방합, 오미합. 그러면 지지의 글자가 모두 뜨거운 불덩어리 토로 이루어져 있으니 여름 5월의 기토가 매우 조열하구나. 매우 조열하니 정신병과 혈액순환 장애, 심장 기능 이상이 있을 수 있고 늘 물기가 부족하여 몸이 푸석푸석하여 피부가 안 좋을 것이고 술토와 미토가 충돌하고 있으니 장질환과 위장질환이 있을 것이다. 화토 기운이 매우 강하며 인성이 많고 재성을 가지고 있으나 재성은 이 불덩어리에 의해 증발해 버릴 것이고 조열한 금은 쓸모가 없으니 이 사주는 돈복이 없고 건강 이상에 시달릴 것이며 상관을 저질러서 사람들 앞에 싸가지 없고 버릇없는 행동을 하다가 뭐 인기를 잃을 것이고 비경겁제가 우르르 모여서 돈을 다 갖겠다고 일명 궁겁쟁제가 벌어져 있으니 조금만 돈이 생기면은 사치와 낭비와 허영을 하여 돈을 싹 날릴 거지의 상인데 더군다나 인성까지 많아서 거저먹기를 바라고 있고 노력도 안 하고 요 금을 확 녹여버려서 게을를 테니 죄악의 여자의 사주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지금 내가 명리적으로 지금 틀린 말 했어요? 이게 이 사주를 전통사회적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자, 이번에는 현대 영성적 해석을 한번 해보죠. 자, 현대 영성적 해석에서의 포인트는 오행중화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죠. 사주는 완벽해야 하는데 뭐뭐뭐가 빠졌으니 잘못됐다 해서 빠진 걸 찾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영성적 해석은 이사주가 이번 지구별에 어떠한 체험을 하려고 이런 개인 맞춤 커스텀 사주를 짜가지고 왔는가를 유추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충실하게 이행했을 때 이 영혼은 어떤 성장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해보는 형태예요. 자, 그럼 이렇게 보죠. 자, 이사주의 특징. 우선 인성이 편인도 있고 정인도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생각만 하라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다각적으로 해보라는 거야? 쉽죠? 편인격의 정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편인적인 생각과 정인적인 생각을 모두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다음, 여기 술토도 있고 미토도 있어. 술토와 미토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김인데 사회에는 경술이라는 사람도 있고 내 뒤에는 기사라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천간은 활용, 지지는 기반이란 말이죠. 경술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재주를 드러내서 활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식신이라는 전문성을 드러내서 활용하는 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 그리고 나도 자라면서 경술의 과정을 일부 거쳤고, 나는 경술이기도 하지만 또 경술 같은 사람들은 내가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인성사회로 김인 나와 경술인 나는 오화라는 생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같은 생각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야. 그 다음, 재성을 공유하고 있어. 그러면 재성을 금전재물의 활용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나는 재주를 가진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며 함께 경제활동을 하라라는 미션을 가진 사주예요. 같이 경제활동하라. 이 사주는 궁극적으로 이번 지구별 체험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재주를 부려서 함께 돈을 벌어서 나눠 먹읍시다. 자, 이분의 직업이 뭐 하고 계시는 분이냐면요, 저 보험 영업하는 아줌마들 잔뜩 모아가지고 다 교육시키고 가르쳐가지고 그 아줌마들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분 팀장이에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자, 이렇게 보험 영업해보자. 저렇게, 야, 돈 벌었냐? 야, 갖고 와. 야, 너 실적 얼마야? 내가 얼마 떼줄게, 얼마 떼줄게. 지금 그거 하고 계셔. 그럼 잘 살고 계시네. 그러면 이 사주는 보험 영업만 할 수 있을까? 아니지. 이러한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모든 분야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근데 생각 위에 돈이 올라가 있으면 이 생각 무슨 생각이에요? 돈 생각, 돈 활용하는 생각. 이게 공부면 무슨 공부야? 돈 공부, 돈 공부, 돈 생각 또는 지식 정보라고 치면 이게 뭐에 대한 지식 정보야? 돈에 대한 지식 정보. 그래서 내 경금을 좀 가치 있게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주는 일단 많은 사람들과 모두 함께. 첫 번째 포인트, 사람들과 함께 할 것.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이 사주의 비겁 다음으로 많은 게 뭐예요? 비겁 다음으로 많은 게 인성이죠. 자, 인성은 수동적으로 쓰는 방법과 능동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수동적으로 쓰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흔히 알고 있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기예요. 감나무 밑에서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가 나 좀 먹여 살려줬으면 좋겠어. 이게 인성을 부정적으로 쓸 때, 수동적으로 쓸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성을 수동적으로 쓰면 게으르다, 뭐 활동성이 떨어진다, 뭐 생각만 하다 그친다,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인성을 능동적으로 쓰면 공부, 자격, 학문, 지식, 정보, 컨텐츠예요. 문서도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는 뭘 할 때 복이 늘어날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 공부를 할 때. 자, 수동적으로 쓰는 거는 있는 자원을 다 갖다 그냥 퍼다 쓰는 거고, 능동적으로 쓰는 거는 해당 자원을 내가 채워 넣는 거예요. 이 사주는 수시로 공부를 해줘야 돼. 근데 직업 자체가 수시로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이면 매우 유리해요. 대체로 보험, 금융, 참고로 다단계도 공부 많이 합니다. 다단계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데, 그 상품이 한두 개 쏟아져 나와? 그 상품 공부해야지. 요즘에 특히 건강식품 다단계는 건강 공부도 해야 돼. 근데 이왕이면은 딱 돈 되는 공부 외에, 이건 개인적 공부죠. 오화라고 하는 돈과 연결된 공부 외에도 개인적인 공부도 해서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내 학벌이 길수록, 공부를 많이 했을수록, 질이든 양이든 많이 채웠을 때 내 삶의 그릇과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남이 해주는 거 받아 먹어야지 하면은 수동적인 인간으로 변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요소는 뭘까? 지금 여기 사주에서 하라고 써놓은 거. 월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관생제라고 돼 있죠. 상관생제. 뭐 영업, 뭐 자영업, 뭐 제조 생산, 뭐 유통, 내가 좋아하는 재주와 재능을 발현하여 금전재물로 연결시키는 거를 사회적 쇼케이스 자리에 올려놨단 말이죠. 그러면 상관생제니까 열심히 내 재능을 펼쳐서 막 말을 하여 사람들을 설득하여 뭐 언어를 써서 뭐 재능을 써서 금전재물을 벌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라. 혼자 쓰는 게 아니죠. 함께 공유하라. 같은 형태의 사주가 되고요. 보통 이런 사주는 나이 먹어서 재물이 현금 재물은 별로 없고요. 보통 문서복으로 내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사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분이 사주를 보러 여기저기를 많이 다니셨는데 가기만 하면 남편 복이 없다, 재물이 다 날라간다, 남덕이 없다, 뭐 게으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처방을 해주는 게 사람을 조심해라. 넌 인성이 귀신이니까 공부 같은 거 하지 마라. 이게 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거꾸로. 이게 지금 해석 방법의 차이죠. 사주에 써 있는 글자는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될 거를 써놓은 것이지 하지 말 거를 써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즉 사주에 인성이 많으면 나는 인성을 취해야 돼요. 인성을 수용해요.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 돈이 붙어 있으면 돈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사람 붙어 있으면 사람 받아들이고 이해하라.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알고 함께 돈 공부해가지고 함께 돈 벌어라. 이분이 여러 그 대형 보험사에서 근무를 하실 때 저 교육 강사로 아주 난리셨대. 근데 그 강의를 하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 사주의 교육의 물상이 뭐냐면은 인성이 비겁하게 공유되는 거죠.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되고 너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형태야. 이런 경우가 일명 인성 공유 문화 전파자 같은 형태입니다. 지식 정보 전파자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유튜브도 하시고 당신이 알고 있는 거 퍼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해서 당신과 함께 움직이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질이 안 좋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정말 임수의 분탈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내가 컨트롤하지? 컨트롤 못하죠. 근데 컨트롤하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 이거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사주 속에 나타나는 비경겁재는 모두 나의 분신이다라고 보면 돼. 생각을 공유하는 나 같은 사람들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내가 하는 생각을 나랑 같이 일하는 애들도 하겠죠. 그러면 내가 속으로 아유 저 도둑놈들 저거 언제 내 돈 가져갈지 지금 모르지. 지금 돈 벌면 분명히 배신 때리고 딴 데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틀림없이 맞을까 안 맞을까? 맞아. 왜 맞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나 같아도 그럴 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같아도 그럴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문제야? 그 사람이 문제야? 지금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비겁 다자의 사주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길들여야 돼. 어차피 나랑 주파수 진동수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 생각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쁜 놈이면 남도 나쁜 놈이고 내가 돈 벌고 뒤통수 치고 사기칠 거면 남도 뒤통수 치고 사기칠 거고 지금 당장은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숨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정화를 좀 해주고 그런 상황이 닥칠 때 나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어떤 것을 실천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배우라는 사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지구별 체험의 학습 목표는 그 일종의 이거죠. 상관생제를 빙자하여 사람 공부하라는 사주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거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 없죠? 뿌리 없는 경제활동이야. 이거는 상관생제를 빙자하여 사람 공부하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사회활동을 꾸준하게 해주시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고 무관성이라 남편 복이 없소 라고 말하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공부하면서 돈 버는 일을 하시게 되면 인생을 뿌듯하게 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사주의 목적이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 해결됐을 때 좀 집에서 좀 남편이 좀 나보다 못나고 좀 나보다 돈을 좀 덜 벌어오고 집에서 좀 설거지를 덜 해주더라도 그닥 화가 안 나겠지. 이제 그런 요소로 봐야 되는 거죠. 이분이 남편보다 더 잘 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를 아니 그 남편이 무능한 것 같아요. 아, 왜 남편은 맨날 이 사업 저 사업 한다 그래도 뭐 돈을 벌어오지도 않고 돈은 내가 다 벌었어요. 아 나는 남편 복이 없는 년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남편 복이 없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당신이 지구별에 올 때 지구별 입구에서 옥황상제가 당신한테 이렇게 길을 했다. 너 이번에 지구별에 태어나면은 돈 잘 버는 남편 만나서 순종 복종하면서 살래? 아니면 네가 돈 잘 벌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제안을 받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남편이 돈 잘 벌래? 네가 돈 잘 벌래?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돈 잘 벌어야지. 내가 돈 잘 벌어. 근데 막상 맞아. 그래 놓고 지구별에 와서 내가 돈을 잘 벌었어. 그랬더니 또 뭐라고 투덜거려요? 아, 남편 복이 없네. 라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사주 이거 신강이에요, 신약해요? 극신강하다고. 자, 비경겁제가 뿌리에 강하면 나는 할 수 있다고요. 인성도 강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옳다예요. 그럼 두 가지를 합쳐보세요. 내 생각이 옳고 나는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럼 이게 내 주관대로 사는 사람이죠. 멋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현명하면 사회에 좋은 일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리석으면 이제 못 말리는 아무개씨가 이제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근데 이 사주가 경제활동하면 되잖아. 주관 있게.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뭉쳐서 함께 일하잖아. 나를 중심으로. 자 보세요. 천간에 비경겁제들이 있는데 뿌리가 지금 나한테 있죠. 이러면 천간에 올라가 있는 비경겁제들이 나를 의지한다. 그 다음에 이 재주 가진 비경겁제가 나를 리더로 뽑아준다. 이런 형태로 보면 되죠. 자, 이게 전통 명리적 관점에서의 해석과 현대 영성 명리적 해석의 차이점이다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여기다 그 접목을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영혼 성숙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사주 해석의 난이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즉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베이비 소울일 때는 이렇게 살 것이다. 인펀트 소울일 땐 이렇게 살 것이다. 영 소울일 땐 이렇게 살 것이다. 머추얼 소울일 땐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스펙트럼을 넓혀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혼 성숙도의 5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